샌프란시스코를 만나보세요. 이 호화로운 도시는 여러분을 경이로움과 충격 속에 빠뜨릴 것입니다. 한때 부와 발전의 상징이었던 이 도시는 이제 범죄로 인해 주민들이 떠나고 노숙자 캠프가 거리를 가득 메운 곳이 되었습니다. 도둑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약물 중독이 급증하며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망 속에서도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이 계속됩니다. 100세가 넘은 할머니가 여전히 피아노를 쉽게 연주하고 거대한 과일이 국수 그릇으로 변신하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 도시의 대조는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영상에선 샌프란시스코에 대한 이상하고 아름답고 충격적인 진실들을 밝혀냅니다. 여러분이 발견할 것들을 믿을 수 없을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어두운 면, 화려함에서 절망으로. 샌프란시스코는 호화로움과 절망이 가장 오싹하게 뒤섞인 도시입니다. 금문교와 가파른 언덕을 따라 달리는 케이블카와 같은 상징적인 명소로 유명한 이곳은 트위터와 같은 기술 대기업의 본거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표면 아래에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어두운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걷다 보면 불안한 기분이 듭니다. 텐더로인과 같은 동네에서는 노숙자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미국 전체 노숙자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로스앤젤레스에 이어 이 위기에서 두 번째로 큰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고급 타워들이 점점 더 커지는 격차의 상징으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텐트와 임시 대피소가 블록을 따라 늘어서 있습니다. 가장 오싹한 풍경 중 하나는 소위 좀비 도둑들입니다. 이들은 중독에 의해 이끌려 거리를 헤매며 마치 최면에 걸린 듯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눈은 삶에 지친 흔적을 드러내며 그들의 절망은 소규모 절도 사건의 증가를 촉발시켜 상점들이 불안에 떨게 만들고 있습니다. 상점들은 수천 달러의 물품을 잃고 거리에서는 공개적인 약물 사용이 도시의 일상 풍경이 되어버렸습니다. 한 지역 상점 주인은 이제 이 도시는 그냥 포기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시의 부와 급증하는 사회 문제 사이의 극명한 대조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기술붐은 억만자를 만들어냈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을 뒤로 남겨두었습니다. 치솟는 집세와 충격적인 불평등은 한때 기회의 도시로 찬사를 받았던 샌프란시스코의 암울한 모습을 그립니다. 샌프란시스코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도시는 스스로의 고통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이 도시가 호화로움과 절망의 교차로에서 약속을 되찾을 희망이 남아있을까요? 여러분은 상황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 것 같나요? 댓글로 이야기해주세요. 이 질문들은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무겁게 공중에 떠 있습니다. 2. 좀비와 같은 도둑들과 범죄가 만연하다. 이 문제의 답은 더 어두운 현실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현실은 도시의 거리에서 기어다니며 방문객들과 현지인 모두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샌프란시스코의 유명한 매력을 찾으러 갔지만 오히려 소름 끼치는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마치 좀비처럼 최면에 걸린 듯한 도둑들의 조직적인 세력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상상해보세요. 후드티를 입은 한 인물이 대낮에 자동차 창문을 깨고 빠르게 배낭을 움켜잡아 대기 중인 고급차에 던져 넣는 모습이요. 아무도 나서지 않습니다. 이런 장면은 드문 일이 아닙니다. 하루에 60번 이상 발생하며 매달 2,000건이 넘는 자동차 절도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중 하나가 도둑들의 안식처가 되었을까요? 이 혼란의 뿌리는 2014년에 결정된 한 가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안서 47은 감옥 과밀화를 줄이기 위해 9500달러 이하의 절도를 경범죄로 재분류했습니다. 이 잘못된 의도는 소규모 범죄의 물결을 일으켜 조직적인 절도의 네트워크를 촉진했습니다. 현대의 강도 사건이지만 도시의 거리에서 공공연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자신의 소지품을 보호하기 위해 취하는 방법은 놀랍고 종종 절박합니다. 일부 주민들은 더 이상 자동차 잠금을 신경 쓰지 않고 트렁크를 열어 두어 도둑이 훔칠 만한 것이 없음을 신호합니다. 이는 조용한 항복의 형태입니다. 고급 식료품점에선 치약과 같은 사소한 물건도 유리 뒤에 잠겨 있습니다. 고객들은 간단한 구매를 위해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고급 부티크는 영업시간 동안 문을 잠가두고
고객이 하나씩 들어오도록 허용합니다. 상점 주인들은 분노합니다. 그들은 경찰에 신고하지만 많은 경우 아무도 오지 않습니다. 한 상점 주인은 대낮에 대담한 강도 사건을 이야기하며 당국이 도착했을 때는 몇 시간이 지나 있었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체포가 이루어져도 그 결과는 미래의 범죄를 억제하기에는 너무 가벼운 것처럼 보입니다. 한때 샌프란시스코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기 위해 방문했던 관광객들은 훨씬 더 음산한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다른 여행자들의 블로그에서는 부와 무법이 나란히 서 있는 도시를 묘사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요? 매력과 부유함으로 알려진 도시가 어떻게 도둑들의 놀이터가 되었을까요? 샌프란시스코의 거리에는 관광객과 기술 혁신가들뿐만 아니라 두려움 없이 거리를 헤매는 좀비, 도둑들이 있습니다. 이 한때 영광스러웠던 도시가 다시 길을 찾으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답은 여전히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이 좀비 도둑들은 위기의 한 면에 불과합니다. 도시의 거리에는 무시할 수 없는 더 어두운 비밀들이 숨어 있습니다. 탐험하기 전에 여러분께 특별한 요청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알림벨을 눌러주시고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 채널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을 위해 이 쇼를 더욱 좋게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할게요. 3. 약물 중독자들의 괴로운 존재.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시를 더 깊이 탐험할수록 거리는 변해갔습니다. 보도에는 텐트가 늘어서고 쓰레기가 널려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분명 중독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영혼들이 사는 유령 도시를 걷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제가 돌아서는 곳마다 약물을 공개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의 생기 없는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활기찼던 샌프란시스코는 이제 이들 그림자에 의해 오싹하게 사로잡혀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텐더로인 지역의 중심에 서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곳은 한때 번창했지만 지금은 비어있고 안전하지 않은 느낌입니다. 바바라 R 여사는 오랜 주민으로서 소름 끼치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의 이웃이 건물 입구에서 공격을 당해 응급봉합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보도에서는 가끔 불이 나기도 하여 연기가 건물로 퍼지고 경보가 울리며 주민들이 혼란스러운 거리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중독자들은 주저없이 약물을 피우며 그들의 중독이 깊어지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상황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활비 때문이 아니라 한때 번창했던 동네가 악몽처럼 느껴져 떠나고 있습니다. 사업들도 고통받고 있습니다. 고객들은 범죄와 외부의 음산한 장면 때문에 가게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보도에는 약물 사용 도구, 인체 배설물, 그리고 압도적인 부패의 감각이 흩어져 있습니다. 바바라 R 여사와 그녀와 같은 주민들은 반격에 나섰고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들은 보도에 널브러져 있는 중독자들의 사진을 수십 장 모았고 자신의 집 바로 외부에서 범죄가 발생하는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는 도움을 요청하는 간청이지만 그들의 목소리에서는 체념이 느껴집니다. 그들은 도시가 변하기를 얼마나 더 기다릴 수 있을까요? 이 거리들을 돌아다니며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중독과 혼란 속에서 희망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오싹한 장면은 전체 그림의 일부분에 불과하며 노숙자 위기가 전체 동네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4. 노숙자 문제와 생활비의 급증. 마켓 스트리트를 걷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때 샌프란시스코의 활기찬 경제의 상징이었던 곳입니다. 오늘날 기술회사 본사의 광택 있는 외관은 하늘을 비추지만 더 나아가면 장면이 변합니다. 보도에는 텐트가 늘어서고 사람들은 임시 대피소에 모여 있으며 도시 생활의 소음은 눈앞의 냉혹한 현실 속에서 멀어지는 느낌입니다. 부드러운 케이블카의 종소리가 울리며 도시의 매력을 상기시키지만 커져가는 위기의 모습에 묻혀버립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노숙자 문제는 엄청난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이 도시는 미국의 노숙자 중 거의 3분의 1이 거주하는 주에 속하며 매일 생존을 위해 싸우는 수천 명의 고통과 함께 빛나는 스카이라인을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 역설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치솟는 생활비입니다.
이곳에서 집을 소유하는 것은 약 140만 달러가 필요하고 도심에서 아파트를 임대하는 것은 보통 3천 달러 이상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이러한 숫자는 불가능한 꿈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단순히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리에는 한때 여러분과 비슷한 삶을 살던 사람들, 즉 전직 전기기사인 데이비드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데이비드의 세계는 반복적인 임대료 인상으로 무너져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여기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는 사회의 틈새에서 떨어져 나간 다른 사람들과 함께 서서 인정합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번의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더 트러블링한 현실은 노숙자와 얽혀 있습니다. 약물 중독입니다. 거리에는 의존과 싸우는 사람들이 떠돌고 있으며 이들은 종종 좀비, 도둑이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약물 사용을 금지하는 규칙 때문에 대피소를 피하고 안전보다 생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주말마다 자선단체의 도움을 받지만 이에도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식량과 필수품의 공급과 함께 주사 바늘이 배포되며 우리는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혹은 부추기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오싹한 질문이 제기됩니다. 일부에게는 애완동물이 정상의 마지막 잔재가 되어 그들의 고난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됩니다. 그러나 주정부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월 700달러의 주거비는 3,000달러를 넘는 임대료에 비해 여전히 손이 닿지 않는 수준입니다. 기술붐은 일부를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유하게 만들었지만 많은 사람들을 더 깊은 가난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떻게 샌프란시스코가 발전의 상징에서 극단적인 불평등의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하지만 이 노숙자 급증의 배경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단순히 생활비의 상승만이 아닙니다. 더 파괴적인 요인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5. 경제적 결과와 안전. 도시의 중심부로 더 깊이 들어갈수록 이는 고립된 사건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이야기는 미국 전역에 걸쳐 있는 더 넓고 불안한 진실의 일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제약산업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통증 완화를 위한 단기 처방으로 의도된 오피오이드는 만성 통증의 경우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처방되었습니다. 이익에 유혹당한 제약회사들은 펜타닐과 같은 매우 중독성 있는 물질로 시장을 넘쳐나게 하여 의사들이 이를 자유롭게 처방하도록 압박했습니다. 결과는 중독의 파괴적인 사이클이 나라를 사로잡았고 샌프란시스코는 그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저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단순히 충격적인 숫자뿐만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2024 초반 기준으로 보고된 오버도스 사망자는 2,000건이 넘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냉혹한 통계가 아니라 중단된 삶, 산산조각난 가족, 잃어버린 미래를 나타냅니다. 각 숫자는 비극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페리빌딩 옆에 서 있었고 제 뒤에는 스카이라인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기술 회사들의 본거지인 웅장한 마천루들이 거리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면서 불안한 현실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중독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무작정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이 도시가 앞으로 어디로 나아가야 할까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치료센터를 확장하고 경찰의 존재를 강화하며 노숙자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겠다는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치들이 논의되는 동안 펜타닐의 전염병은 그 위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샌프란시스코는 그 속도를 따라잡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억만 달러 규모의 기술 기업들이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과 같은 거리를 공유하는 도시에서 긴장감은 뚜렷합니다. 이러한 극단들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한때 혁신의 선두주자였던 샌프란시스코는 이 심화되는 위기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무게에 눌려 무너질 운명일까요? 6. 오피오이드 중독 전염병 뒤에 숨겨진 비밀. 왜 이렇게 많은 중독자들이 여기 있을까요? 그 답은 우리가 모두 들어본 오피오이드 전염병의 그림자 속에 있습니다. 이 파괴적인 물결의 중심에는 통증에 대한 해결책으로 한때 찬사를 받았던 약물들이 있습니다. 모르핀과 훨씬 더 강력한 펜타닐을 포함한 오피오이드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신 치명적인 나선으로 이어져 수많은 삶을 그들의 소나기로 끌어들였습니다.
펜타닐은 모르핀보다 최대 100배 강력하여 일단 잡히면 거의 벗어날 수 없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많은 미국 도시와 마찬가지로 오피오이드를 얻는 것이 불안할 정도로 쉽습니다. 두통과 같은 사소한 증상으로 의사에게 가는 방문이 오피오이드가 포함된 진통제 처방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이는 미세한 시작으로 종종 무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일단 약물이 몸에 스며들면 중독이 조용히 시작되며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하다가 점점 피할 수 없는 함정이 됩니다. 금단 증상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가져오며 중독자들은 뼛속에서 벌레가 파고든 듯한 느낌을 이야기합니다. 그 공포를 잠재우기 위해 계속해서 사용해야 하는 고통을 상상해 보세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20년 동안 거의 40만 명이 오피오이드 과다 복용으로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매일 91명이 이 약물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샌프란시스코의 거리를 걸을 때 더욱 고통스럽게 느껴집니다. 왜 샌프란시스코일까요? 이 도시는 부유함, 혁신, 진보적인 가치로 유명하지만 그 중심지가 되기에는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피오이드 전염병은 분화지위에 무관심합니다. 여기 호화로움과 기회 속에서 노숙자가 번성하고 중독이 취약한 사람들을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거리에서 방황하는 이른바 좀비 도둑들은 단단한 범죄자가 아니라 다음 약물을 간절히 필요로 하는 중독의 피해자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이렇게 살아온 것은 아닙니다. 이들은 한때 어머니, 아버지, 학생, 그리고 노동자였습니다. 오피오이드가 그들의 뇌를 재조정하고 삶을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소름 끼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피오이드 전염병은 이 도시로 국한되지 않지만 한때 더 나은 삶의 꿈을 약속했던 거리에서 그 영향을 보는 것은 더욱 비극적입니다. 여러분이 방문하게 된다면 완벽하게 꾸며진 경관과 미식 레스토랑 너머를 바라보세요. 그 거리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은 제가 느낀 것처럼 세상이 결코 간과할 수 없는 깊은 고투를 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더 많은 생명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까요? 아마도 그 질문은 여러분에게도 괴롭힐 것입니다. 딸기 그릇에 대한 이상한 사건. 이제 좀 더 가벼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안개의 잎사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남자가 다른 어떤 것과도 다른 수집품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은 단 한 장의 사진 덕분에 하룻밤 사이에 생겨났습니다. 즉석 국수를 위한 그릇으로 변신한 딸기입니다. 매주 월요일 그는 호랑이와 여우 모양으로 만든 딸기와 같은 새로운 창작물을 공개합니다. 이 작품 뒤에는 이 호기심 많은 전통을 시작한 그의 아내의 예술적 손길이 있습니다. 그는 15년 넘게 면도를 하지 않았고 그의 수염은 날이 갈수록 더욱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그의 기이함은 리플리의 믿거나 말거나에 등장했고 긴 수염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신비한 빛의 얼굴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고난을 초월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한 여성이 장수의 비밀을 발견한 것처럼 보이는 삶의 이야기입니다. 8. 믿기 힘든 장수 이야기. 마리아의 비밀. 2009년 1월에 세상을 떠난 마리아는 2007년생으로 샌프란시스코에서 평생을 보냈습니다. 그녀가 세상을 떠날 당시 그녀는 117세에 이르러 세계에서 가장 나이가 많은 사람이라는 타이틀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나이는 그녀에 대한 가장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을 놀라게 한 것은 그녀의 몸이 시간의 흐름을 거스르는 것처럼 보였다는 점입니다. 그녀의 세포는 예상보다 훨씬 느리게 노화되어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질문을 남겼습니다. 그녀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한 여성이 이렇게 오랫동안 활력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단순한 삶을 살았고 일상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운동으로 시작했고 매일 자연 요거트를 즐기며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서 수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도 더 미묘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감정에 대한 차분하고 변함없는 통제력이 그녀를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는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고 관계를 소중히 여기며 혼란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항상 평화를 찾으려 했습니다. 100세가 넘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피아노를 연주하고 신문을 읽으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꿈꾸는 삶을 살았습니다. 샌프란시스코의 분주하고 때로는 잔인한 도시와는 대조적으로 마리아의 삶은 균형과 평온의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질문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녀가 지켜온 습관이 그녀의 장수의 열쇠일까요? 여러분도 자연 속에서, 관계 속에서, 고요한 반성의 순간에서 평화를 찾고 있나요? 아마도 그녀의 기록을 깨트릴 다음 주자는 이미 우리 곁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래서 다음 장수자가 마리아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계속됩니다. 누가 다음에 마리아의 자리에 서게 될까요? 9. 억만장자의 거리의 부유한 세계. 도시가 가혹한 현실과 씨름하는 동안 상상할 수 없는 부의 거주지들도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곳은 트윈픽스에 자리 잡고 있는 억만장자의 거리입니다. 여기에서 부유하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혼란의 아래에서 먼 호화로운 저택에 살고 있습니다. 기술 건물들과 비즈니스 건물들은 도시의 고난과는 거리가 먼 사치스러운 성역을 만들어냈습니다. 억만장자의 거리에서 집들은 단순히 비싸지 않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가격입니다. 2014년 5월, 유명한 석유 재벌의 조카인 윌리엄 게티는 그의 거의 800제곱미터 규모의 빌라를 무려 1,590만 달러에 팔았습니다. 가격을 내린 후 결국에는 약 1,250만 달러에 팔렸고, 이는 약 380억 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2015년 7월, 셰프 브로스 산 클레이와 사업가 미셸 클레이는 그들의 광활한 500제곱미터 빌라를 무려 3,100만 달러에 팔았고, 이는 약 760억 원에 해당합니다. 이 판매는 7개월 동안 샌프란시스코에서 가장 비싼 빌라의 타이틀을 유지했습니다. 억만장자의 거리에 조용하고 깨끗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고요함에 감탄했습니다. 숨막히는 전망과 개인적으로 차단된 집들로 인해 부유한 사람들이 여기에 끌리는 이유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공기가 더 깨끗하게 느껴지고 도시의 소음이 사라지며 마치 세상의 문제들이 이곳에 닿지 않는 듯합니다. 그러나 이 고립은 몇 마일 떨어진 곳의 고난과의 단절감을 가져옵니다. 이 간격은 단순히 물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입니다. 어떻게 샌프란시스코가 한때 발전과 단결의 상징이었던 도시에서 이렇게 분열된 모습이 되었을까요? 이 도시는 치유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주민들 간의 간격은 더욱 커질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10. 회복력과 앞으로의 길. 우리의 여정이 끝나가며 공중에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도전이 쌓여가는 가운데 스스로를 재발견할 수 있을까요? 이 도시는 한 세기 전 대지진의 파괴를 견뎌내며 행동주의와 변화의 등대가 되어왔습니다. 카스트로의 대담한 LGBTQ 권리 투쟁에서부터 환경 지속 가능성에 대한 선구적인 노력까지 샌프란시스코의 영혼은 항상 그 투쟁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노숙자, 중독, 범죄. 주거 우선 모델은 희망의 빛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길은 불확실합니다. 이 도시의 지속적인 정신이 이러한 현실에 맞설 수 있을까요? 그러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이 도시를 전설적으로 만드는 아이콘들을 기억해 봅시다. 위기 속에서도 샌프란시스코의 랜드마크들은 회복력과 아름다움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11. 유명한 랜드마크와 관광 명소. 금문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 거대한 성취는 2000년대 초반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오렌지색 탑이 하늘로 솟아오르며 샌프란시스코와 마린 카운티를 연결하고 한때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였습니다. 이 공학의 경이로움은 경외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여기에서도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트랜스 아메리카 피라미드는 날카롭고 각진 상승으로 한때 샌프란시스코의 스카이라인을 뚫고 올라간 가장 높은 구조물 중 하나였습니다. 높이 760피트에 달하는 이 건물은 단순한 마천루가 아니라 아래 거리에 빛과 공기를 가져다주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그 형태는 도시 자체만큼이나 뚜렷하지만 이제 그 아래의 거리들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롬바르드 스트리트, 이 도시의 유명한 지그재그 도로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제공합니다. 자동차들은 그 가파른 구불구불한 곡선을 시속 5마일로 천천히 내려갑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거리의 기이함은 더 깊은 문제를 겪고 있는 도시의 배경에 비하면 미미합니다.
이 도시의 드라마 속에 금문공원이 있습니다. 1000에이커가 넘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그 안에는 평화로운 일본차 정원, 우뚝 솟은 네덜란드 풍차,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념관과 같은 문화적 랜드마크가 있습니다. 이 엄숙한 기념물은 도시의 역사적 뿌리와 세계적 투쟁과의 연결을 이야기합니다. 공원은 샌프란시스코 자체처럼 상처를 잊지 않게 해주는 반성의 순간을 제공합니다. 이 랜드마크들은 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승리와 투쟁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험하면서 여러분은 이 아이콘의 영원한 아름다움과 현재의 음산한 속삭임 사이의 대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글로브고 채널을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영상을 클릭해주세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드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다음에 저희 채널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나라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